해외 출장에서 조기 귀국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공개 사과했습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국회 입법 사안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출장 일정을 앞당겨 귀국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곧바로 경찰 조직 수습에 나섰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을 둘러싼 장윤기 부친과 수사팀 사이 유착과 부실 수사 논란이 커지자 서둘러 귀국길에 오른 겁니다. 유 대행은 복귀 직후 곧바로 지휘부 회의를 소집해 수사팀장이 증거 인멸 혐의로 구속되는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며 사죄하고 책임자 엄벌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일로 유가족 여러분께 또다시 씻기 힘든 상처를 드리게 된 점 깊이 사죄드립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도 실망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경찰 수사권은 국민이 위임해준 거란 점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는데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논의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권한 확대에 따르는 책임을 거듭 부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선 검찰 보안 수사권 문제는 국회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경찰도 필요한 의견을 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논란 이후 경찰은 특별수사팀을 출범하고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 관계자를 직무에서 배제하는 인사조처를 단행했습니다. 또 경찰 수사 신뢰를 높이기 위한 쇄신 TF 구성과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의 내부 비리수사대 신설을 약속하며 대응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딴 후속 대책에 이어 공개 사과까지 검찰의 보안수사권 존폐 논란과 맞물려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 조직의 명운을 건 승부수가 던져졌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장윤기가 경찰 수사를 받는 그 열흘의 기간 동안 부친과 3차례나 만났다고 합니다. 이 접견 횟수는 어떻게 보세요? 좀 이례적으로 많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일단 가족 간의 접견은 가능합니다. 예. 긴급 체포된 상황에서요. 변호인도 선임을 해야 되고 조력도 받아야 되고 구속영장 청구 전에 여러 가지 법적인 쟁점들 정리하는 시간 필요하기 때문에요. 가족이 방문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 구치소에서 접견하려고 하면 직접 가서 신청서 작성하고 기다리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만약 수사관들이요. 이때는 현장 검진 가고 이때는 우리가 조사하니까 이 시간에 접견 가능합니다. 라고 친절하게 미리 알려줬다면 그땐 얘기 다를 것 같습니다. 적어도 아버지가 딱딱 비는 시간에 맞춰서 3차례나 접견이 가능했다고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수사팀에서 접견 가능한 시간 등을 충분히 사전에 미리 알려줬다면 이건 일종의 제 식구 봐주기식의 특혜가 일부 제공하였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면담을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인 것은 아니나 편의를 제공했다라고는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윤기 부친이 리얼도를 폐기했다라고 추정이 되는 그 8일에도 이제 부친과 장윤기 이렇게 접견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렇게 초반에 많이 보게 되면 뭐 증거인멸이라든지 관련된 대화가 오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들이요. 굉장히 공교롭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사팀과 장윤기의 아버지가 여러 차례 통화를 나눴고요. 장윤기와 직접 전화하거나 면담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접 블랙박스 SD카드는 어쨌느냐라고 묻기도 했고요. 수사팀에서 직접 장윤기의 그 자택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기도 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하라라고 수사팀에서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해도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접견을 한 날을 보면은 그냥 아들 보러 간 게 아니라 그 날짜의 의미가 다 숨어 있다 이렇게 짚어볼 수 있는 것 같고 조금 전에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찾지 못한 핵심 증거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잖아요. 그동안 이거 아버지가 숨긴 거 아니냐 그랬었는데 아들에게 이걸 어디다 놨냐 물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보안 수사 단계에서 확보된 이 SD 카드는요. 이전에 사용하던 25년도에 사용하던 SD 카드입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 이제 그 정황 증거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과 나눈 대화 등이 있기 때문에 유의미하지만요. 지금 우리가 쫓고 있는 건
범행 당시의 모습이 촬영됐을 수도 있는 블랙박스 SD카드는 현재도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게 있다면 모든 정황을 잡을 수 있는 핵심 증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만약 그 SD카드가 남아있다면요. 강간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장윤기의 부친 역시 해당 SD카드가 어디 있냐고 직접 장윤기에게 묻는 모습도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모르겠다라고 대답하고 있고요. 수사기관도 지금 이 단서를 전혀 찾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 경우에 따라서는 뭐 아버지가 은멸한 것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합리적으로 좀 추론해 보자면 애초에 범행 당시에 그 SD카드를 이미 제거한 채로 범행했을 가능성도 열려 있고 예. 장윤기가 직접 이 SD카드를 이미 폐기한 채로 붙잡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 가장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걸 만약에 빼고 갔다고 해도 계획 범죄 정황은 될 수 있겠군요. 충분하죠. 예. 만약 그걸 고의로 빼고 갔다고 하면은요, 그것이 강력한 우발적인 상황이라기보다는 예. 철저하게 계획하고 내가 이후에 어떻게 도주하며 실제로 이 피해자에 대해서 정확한 이 증거를 유기하려고 했다라는 부분의 증거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경찰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축소하고 조직으로 은폐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엄정하게 수사하고 우리 채은이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믿었던 경찰이 우리 편이 아니라 살인마의 편이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도 지키지 않는 자들이 감히 경찰을 사칭합니까? 이건 더불어민주당이 내부 TF를 가동해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와 보완책에 대한 당의 입장이 정리된 셈인데요.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총출동해 입법 저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관련 상임위원 등이 참가한 TF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사실상 당의 공식 개정안으로 핵심 내용은 검찰 보안 수사권의 완전 폐지입니다.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전체에 거쳐서 검사가 수사의 주체자로 되어 있는 조항들을 정리했습니다. 보안 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우려들은 시정 조치권과 보안 수사 요구권, 재수사 요구권을 강화해 막기로 했습니다. 보안 수사 요구 기한을 1개월로 명시해 수사가 무한정 늘어지지 않도록 하고 공소청장에게 담당 수사관 교체나 직무 배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견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기존 개정안들과 병합해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본격 착수할 방침입니다. 저희 법안 일소위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이상 개최하여서 심사를 집중적으로 또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최근 벌어진 장윤기 사건을 고리로 연일 보안 수사권 폐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장동혁 대표는 한성숙 총리 접견 일정까지 취소하고 장윤기 사건을 따져 묻기 위해 광주경찰청으로 달려갔습니다. 청장 면담은 불발됐지만 보안 수사권마저 없으면 범죄 피해자들의 고통만 더 커질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제 어떤 지휘도 통제도 없이 경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 편이냐며 파상 공세도 이어가고 있는데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 속 효과적인 대응책은 찾지 못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경수완독을 밀어붙이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강행하겠다는 뜻입니다. 오는 10월 공소청, 중수청 출범에 대비해 서둘러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여당과 이에 맞서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는 야당 사이 대립은 더욱 거칠어질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